1940년대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인들과 어린 소녀들이 일본에서 겪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 군함도. 3년 전 광주에서 열린 한 세미나. 너무나 훈련에 시달리고 그때는요 막 그가 견실한 저녁마다 공습이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그냥 아이고 죽음 목선이요. 그때는 너무너무 고향 생각이 절로 났어요. 듣는 이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든 장본인은 1944년 일본으로 강제 동원됐던 최희순 할머니. 당시 할머니의 나이는 고작 13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런 사람은 너무나 억울하게 살았다고. 그 시절 생각에 가슴이 미어지는 최희순 할머니. 일본에서 할머니는 어떤 생활을 한 걸까? 1941년 일본 제국주의의 야망으로 일으킨 태평양 전쟁은 전 세계를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게 했습니다. 일본은 이제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심각한 그 노동력 부족을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린 소녀들에게 눈을 돌리게 되고요. 막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을 군수공장으로 끌고 갑니다. 군수품 생산을 위해 노동력이 필요했던 일본. 참전으로 부족한 일본인들의 노동력을 한국의 어린 소녀들이 대신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어린 학생들이 일본의 군수공장에서 강제 노동 피해를 당하는데 이 강제 노동 피해를 입은 어린 학생들을 여자 근로정신대 피해자라고 합니다. 사진 속 앳된 소녀들이 바로 우리나라에서 강제징용된 여자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꿈 많고 호기심 가득한 나이인 12, 서너 살 소녀입니다. 전북의 한 중학교에 남아있다는 옛 기록을 찾아 나선 제작진. 학교에는 일제강점기 당시 학적부가 보관돼 있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있는 학적부. 그 안에는 무엇이 기록돼 있을까요? 일제시대에 학적부가 있다 하는 것만 이제 알고 있었는데 졸업생들의 학적부를 이렇게 쭉 보면서 후지코시 정신 근로대로 간 분이 7분이나 있다는 걸 알게 됐고 학적부에는 최희순 할머니의 기록도 남아 있었습니다. 최희순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남은 학적부. 그 아래에는 후지코시 정신대로 일본에 갔다는 기록도 적혀 있었습니다. 소학교 6학년 재학 시절 여자 근로정신대로 일본으로 건너갔던 최희순 할머니. 학적부에는 최희순 할머니 외에도 일본으로 간 6명의 학생들의 기록도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 근로정신대라는 이름으로 동원된 거는 1944년. 국외로 강제 동원된 규모만 1,600명, 파악된 규모만 1,600명으로 보고 있고요. 2018년 2월 말 현재 187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수소문 끝에 군산에서 소학교를 다니다 근로정신대로 강제징용된 할머니를 찾아낸 제작진.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이자순 할머니의 가슴에는 아직도 그날의 기억과 아픔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지금 그 학교가 없어졌는데 팔마국민학교에 있었어요. 우리 담임이 일본 선생이 있었어요. 영어를 돌린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가면은 돈도 벌고 꽃꽂이도 하고 하는 그런 장면이 보였어요, 영화에. 이제 부모 슬하여서 다 떠나고 싶어서 하여튼 호기심으로 간다고 손들었어요. 그래갖고 서명을 다 했거든요. 이 소식을 들은 부모님은 극구 반대하고 나섰지만 일본인 선생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자순 할머니를 일본으로 향하는 배에 태웠습니다. 군 전라북도에서 200명이 갔어요. 그래서 부산에서 연락선을 탔죠. 배에 탑승한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 몇 명이나 됐어요? 내가 따져서 한 1,000명은 될 것 같아요. 1,000명? 네. 한국 사람만? 네. 대부분이 어린 학생들이었어요? 우리는 다 어린 학생이죠.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상상도 못한 채 낯선 나라로 끌려간 수천 명의 어린 소녀들.
이 학생들이 일본어를 할 줄 알기 때문에 주로 어린 소녀들이 학생들이 많이 동원됐죠. 다른 지역보다는 우선 그 인구가 많고 그래서 경상남북도하고 전라도를 합치면 아마 당시 동원된 사람들의 전체 절반쯤 될 거예요. 배에 몸을 실은 소녀들의 모진 세월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5일 동안을 기차 타고 배 타고 하니까 그냥 붕붕 떠 있죠. 숙소를 도착하니까 다음부터 한 달을 훈련을 했어요. 훈련이요? 네, 어떤? 군대식으로. 꽃꽂이 수업을 받게 해준다는 일본인 선생님의 말과 달리 혹독한 훈련이 소녀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된 노동에 투입시키기 위해 군사훈련을 시킨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공장으로 이제 배치가 됐어요. 8시에 출근해서 다 줄 서갖고 우리 숙소에서 공장까지 같이 가요. 그 토야마 후지고시가 비행기 부속품 만드는 공장이에요. 할머니가 배치된 곳은 인력이 부족했던 군수 물품 생산 공장. 할머니는 이곳에서 자신의 꽃다운 시절을 바치게 됩니다. 왜 자동차 타면은 베어링 알죠? 베어링 속을 깎아요. 눈도 안 도와주고 이 팔이 아프잖아요. 힘줘서 해야 하니까. 근데 온몸이 다 힘들죠. 가녀린 소녀들은 이곳에서 성인 남성도 하기 힘든 일을 해야 했고 끼니를 먹지 못해 굶주림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된장국 하나, 닭광. 반찬은 그것밖에 해요. 우리가 한국에서 옷 갖고 간 거 콩하고 바꿔 먹고 그랬어요. 그때가 이제 전쟁 말기이기 때문에 연합군 폭격이 좀 심합니다. 미군이 그래서 밤마다 특히 군수공장을 중심으로 폭격을 하는데 태평양 전쟁 말기에 접어든 일본에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폭격이 일어났지만 근로정신대 소녀들은 위험 속에서 강제 노역을 계속해야만 했습니다. 낮에는 죽도록 일을 하고 밤에는 그 폭격을 피해서 제대로 잠을 못 자고 방공호로 뛰어들고 방공호에서 날을 샌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이면 어김없이 또 일을 해야 했던 그런 상황들. 심지어 1944년 12월 도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해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소녀들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강제 동원된 소녀들이 자진해 일하다가 숨졌다고 허위 보도까지 합니다. 한국에 보내달라고 얘기해 보신 적은 없어요? 아유, 말을 못 하죠. 월급도 돈도 안 주는데 그 말을 어떻게 해요. 그때 배고픈 거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 나와요. 해방으로 고국에 돌아올 수 있었던 여자 근로정신대 피해자들. 하지만 또 다른 암담한 현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본에 갔다 왔다는 것을 위안부로 오해를 받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기도 힘들었지만 결혼을 한 후에는 가정폭력, 구타, 가족의 외면, 또 이혼에 이르는 경우가 많았고요. 고국에 돌아와서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은 마음의 병만 더 깊어졌습니다. 우리 친구들 나 정신대 갔다 온 거 몰라요, 전혀. 우리 가족들도 저희한테도 얘기를 안 했어요. 나중에서 들었죠. 이 사람이 거기 갔다 왔다는 얘기를. 그래 당연히 화나죠. 당연히 내 돈을 안 줬으니까. 일본은 한결 같습니다. 이미 1965년 한일협정으로 모두 끝난 문제다. 우리에게 따지지 말고 너네 정부에게 얘기를 해라 라는 것입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로 일본은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해결됐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후생연금 가입 기록을 찾았고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서 일했다는 증거가 버젓이 있다라고 하니까 일본에서 그러면 탈퇴해라. 그 돈 지급하겠다라고 한 거죠. 근데 그 돈이 99엔. 강제징용 60여 년 만에 노동의 대가로 받은 퇴직수당 99엔. 1,000원 남짓한 금액입니다. 세월이 흘러 또다시 일본으로 간 근로정신대 피해자들. 강제동원된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힘든 싸움을 시작하지만 연달아 패소합니다.
그러던 중 2014년 10월 30일 국내에서 진행된 미쓰비시 중공업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합니다. 진짜 그래도 아비가 진정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사장 그 소리만 한번 들어보면 진짜 원한이 없겠습니다. 승소의 기쁨도 잠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외교부의 재판 거래에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권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가슴은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할머님들이 너무 많이 충격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하루하루 늙어가고 있고 막 죽어가고 있는데 제발 죽기 전에 이 판결이 났으면 좋겠다. 법조계 특권 엘리트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피해자들의 권리를 사실상 봉쇄를 한 것이죠, 지금까지. 그래서 여기는 사실은 한국 사법부의 책임이 굉장히 크죠. 믿었던 한국 정부에서마저 상처를 입게 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 그들의 얼마 남지 않은 일생이 또 이렇게 저물어갑니다. 전주의 한 요양병원을 찾은 제작진. 이곳에서 또 다른 근로정신대 피해자 할머니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 일본 가셨었죠, 일본. 응. 기억나세요? 더야마 몇 살 때 가셨어요? 15살인가? 15살? 응. 왜 가셨어요, 일본에는? 내가 손들었다. 현재 치매를 앓고 있는 할머니. 하지만 일본에서의 기억은 뚜렷하게 이야기합니다. 해방돼야 보내줄게. 안 버려준다고. 다 먹어. 엄마, 아버지, 오빠, 언니 다 먹어. 어린 나이에 일본으로 건너가 힘든 시절을 보내야 했던 소녀. 풋풋했던 소녀는 지금 느리게 말하는 것조차 힘든 나이가 됐습니다. 2009년에서야 그 국외로 동원된 피해자에 한해서 1년에 8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년에 80만 원이면 한 달에는 6만 6천 원입니다. 6만 6천 원. 피해자들 생활지원금이라고 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정부 지원금. 전라북도는 전국에서 6번째로 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해 생활비와 진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삶이 굉장히 좀 어떤 질곡의 그런 삶이었는데 우리 사회가 너무나 무관심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조례를 만들어서 좀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슴 한편에 대못이 박힌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들. 그날의 아픔은 눈을 감은 후에야 지워질 수 있을까요? 누군가에겐 귀한 자식이었고 다정했던 친구였을 이들의 잃어버린 삶과 꿈. 어떻게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피해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따뜻한 위로와 관심입니다, 사실. 다만 정부가 이제라도 우리 피해자 지원 법률을 만들어서 이분들의 아픔을 좀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가르치고 알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교육의 문제가 첫 번째로 좀 필요하고요.